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식갑자 중에 38번째 신축일주 해볼게요. 신축, 위에도 음이고 아래도 음토, 금이고 토죠. 토생금. 이래서 인성이죠. 편인. 편인의 지장간의 개신기 9318이죠. 그러면 개는 금생수 내가 내어주는 식신이죠. 식신. 그 다음에 비견이 있죠. 그 다음에 기토는 편인이에요. 12운성으로 일단 제가 이거 12운성을 한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일주론을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양포태, 음포태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포태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간과 음간, 여기까지는 양간이고 여기는 음이잖아요. 양간은 뭐가 있어요? 갑병무 경임이 있잖아요. 음간은 을정기신개. 이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양간은 시계 방향으로, 음간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 양간의 간목이 활짝 폈다가 미월에 아우 나는 더 이상 힘 빠져 못 있겠어 하고 그 바톤 터치를 음간인 을한테 넘겨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을은 이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생, 순환 계속되는 그 자연의 이치.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만 할게요. 갑과 병, 물을 같이 가져가죠. 하토동법으로. 그리고 경이 있고요. 양포태죠. 양으로 하는 12운성 임이 있고요. 이쪽은 요렇게 나눌게요. 이쪽은 을정기신개예요.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양은 어떻게 해야 하냐. 시계 방향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것과 요거는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 갑이 이제 출발하는 거는 인신사회에서 출발해요. 양간은. 인신사회에서만 출발을 해요. 얘네들은 좌오묘유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그 양간은 장생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생록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인데 왜 이렇게 쓰세요? 갓 태어나서 목욕을 해서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면 음간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 좌오묘유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좌오묘유는 아이고 여기가 묘구, 유구, 자고, 오죠. 사방에 십자가처럼 딱 왕지잖아요. 그래서 자유묘유는
어떻게 이거하고 달라요. 달라서 이 록에서 시작을 해요. 로강세 병사묘 절태양. 이러니까 을의 묘, 을의 알아두실 게 을의 녹은 록이라는 건 걸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묘죠. 정의 록은 오예요. 기도 마찬가지죠. 신의 록은 유예요. 개의 록은 내려오면 자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손 돈다는 거죠. 노강세 병사묘 절태양으로 록, 왕, 쇠,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단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 생이라는 걸 먼저 찾아봐야겠죠. 출발점이 생이니까 얘는 록이 출발점인데 묘, 오, 유, 자를 했죠. 그러면 이 생이라는 거는 전 계절이에요. 전 계절. 그러면 갑이 봄이라고 시작해요. 임묘진 봄이잖아요. 전 계절은 겨울이잖아요. 해자축. 거기에서 우리가 생왕묘를 하잖아요. 생지. 그러면은 해가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병하고 얘네는 화자, 인옷을 화잖아요. 화전에는 목이잖아요. 그러면 목에 임묘진인데 인이 이제 생이 들어가죠. 우리가 병인일주, 뭐 무인일주 생지를 깔잖아요. 경에 금에 가을의 전 계절은 사오미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생왕묘 첫 시작이 생지가 사잖아요. 경에 이제 여름에 생지 사. 임에 겨울이잖아요. 겨울 저는 가을이잖아요. 전 계절의 생왕묘. 그래서 여기는 신이 돼요. 요것만 아시면은 이제 양간의 양포태, 음포태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운지법, 12운성 운지법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갑을 본다면 갑이 이제 인에서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여기가 생이잖아요. 그러면 을로 본다면 을이면은 지금 을이 묘에서 록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록이라는 거예요. 록 반대로. 갑은 이렇게 돌았지만 녹은 로강세, 병사묘, 절태양, 생. 오에서 생을 한다는 거죠. 생욕대. 이렇게 반대로 돌고. 이해하셨죠?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 이거를 일단 지우고요. 요거는 이제 지워보고 칸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지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갑이에요. 갑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쉽게 묘, 유 서쪽이죠. 북쪽이죠. 여기가 여름이죠. 남쪽 주작의 화. 그러면은 갑은 전 계절이면 겨울이죠. 겨울의 시작점. 해자축의 시작점 해묘이죠. 거기에 시작점에 해의 생왕묘니까 생의 해가
장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먼저 해놓으면 여기는 인이죠. 임묘진, 사운미, 신유, 술, 해, 자축.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생지라는 거죠. 그러면 생욕대 갑은 생욕대 이쪽으로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요.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다는 거죠. 이런 원리라는 것만 아시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을로 가도 마찬가지로 묘하고 유를 해놓고요.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유를 아니 여기는 오죠. 오예요. 그러면 해잖아요. 해자축 두 칸씩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을은 록에서 시작한다. 을의 록은 묘잖아요. 그러면 목의 묘에서 로광 이제 반대로 돌아야죠.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병하고 무를 해볼게요. 병하고 무를 하면 병과 무에서 지금 얘네들의 전 계절은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에서 장생을 해요. 그러면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하고 기가 있죠. 음간. 음간은 얘네들은 내려오면은 오에서 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오, 록, 왕. 반대로 돌아야죠. 록, 왕, 세, 병, 사, 묘, 절태, 양 이렇게 돌고요. 그러면 다 해볼게요. 이번에는 경으로 갈게요. 경의 전 계절은 가을인데 여름이죠. 여름에 그 시작하는 사가 장생이에요. 그러면 생이 사가 여기 있죠. 얘네들은 시계 방향이니까 경은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 이렇게 도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신이 있죠. 신은 지금 신에서는 아까 록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신의 록은 유죠. 로광세 반대로 돌아있죠.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은 이 전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의 시작 신이 장생이에요. 그러면 신 생욕 생 거기 로 거기 장생 가만 있어봐. 이미 아이고 인신 경 갑은 해고 신에서 세니까 생왕묘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러면 이걸 해볼게요. 개가 내려오면 자예요. 자가 이제 록이죠.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돌고요. 임에서는 지금 장생이니까 생욕대
욕대 록왕세 병 생욕대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미 진에서 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2운성의 포태법이에요. 그러니까 양가는 장생지에서부터 로강세 병삼으로 생육대 로강세 병삼으로 가고 음가는 자기 걸록지에서 로강세 병삼으로 가고 그러니까 얘는 록부터 시작하고 얘는 생으로 시작해서 하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운지법으로 간단하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요. 갑은 축에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거예요. 12운성이. 갑이 축에 관대지예요. 대예요. 을은 축에 양지 천살이에요. 양지는 항상 천살이잖아요. 병은 축에 양이에요. 정이 축에 묘를 해요. 화토동법으로 양이고 묘예요. 양이 벌써 여기 천살. 만만치 않네요. 천살이 이렇게. 그 다음에 경이 겁재죠. 겁이 축에서 묘를 해요. 사유축 하잖아요. 축에서 묘를 하는 거거든요. 사에서 장생할 생왕묘에서 사유축 묘. 여기서 반대죠. 양을 하고 얘는 이제 깨갱하고 양은 다시 올라오고 바톤 터치해서 음은 쇠를 나타내고 얘는 대예요. 쇠와 대. 그러면 가불은 편제와 정제예요. 정제, 편제, 정관이죠. 병제, 편관. 무는 정인이고 여기는 편인이죠. 겁재죠. 비견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상관이고 식신이에요. 그러면은 상관 식신이 잘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관 식신 상관이라는 거는 뭔가 한 가지에 몰두하는 영구심, 탐구심, 여자로서는 자식,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 비겁이 묘양이니까 뭐 그 인덕이라든가 친구는 많지 않겠죠. 그 다음에 관이 병정이에요. 관하고 인성이 뭐 양 정도는 괜찮죠. 이 사람의 이게 자기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인성을 잘 쓸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이게 음이고 해서 아주 차가운, 원래 축은 월지로 가면은 차가운 동토 계절로 얘기하지만 이 일주로 가면은 축을 그렇게 막 차가운 동토라기보다는 뭐 자갈밭, 뭐 축축한 하수구 땅, 안 좋은 땅, 뭐 이렇게 보거든요. 재물은 관대니까 나쁘지 않죠. 여기 양지의 천살. 내가 돌봐야 되는 아버지 아니면 여자, 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양지에 들어와 있죠. 양지의 천살. 천살이죠. 그러니까 숙명적인 관계라는 거잖아요. 이번 생에서 내가 잘 모셔야 되는 부인, 아버지, 아들, 남자라면 거기에 부모님, 어머니, 여기 또 있네요. 형제, 남. 굉장히 이게 가뜩이나 축이 축액성이라고 전생에 업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막 소가 막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돈이 생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천사를 많이 깔고 있네요. 그리고 이 편인이라는 거는 눈치 민첩하고 아주 수완이 좋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인이라는 거는 성견지명도 있고 예지력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임비식이에요. 임비식 구조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거든요. 뭘로? 기술, 자격증, 성견지명, 예지력, 뭔가 이런 공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차가운 서리, 날카로움, 어떻게 보면 보석. 그러니까 자기가 보석인 줄 아는데 밑에는 아주 험한 자갈밭. 그러니까 자갈밭에 있는 아주 불편한 곳에 있는 보석이겠죠. 과연 빛나는 보석이냐? 그러면 나를 비춰줄 병화, 보석을 항상 그리워하겠죠. 그렇지만 병신합수를 하면 이 병에서는 술을 만들어내니까 결국 병은 이 수에 흐려진단 말이야. 병화 태양빛이 흐려져서 병 노릇을 못하고 태양 노릇을 못하고, 병신합수에서 신은 술을 만들어내니까 자식밖에 모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워서 여기에 이 남자라면, 이 신금의 남자가 이 관에, 명예에 엄청 집착하겠죠. 아들에 집착할 수도 있고, 나는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면 딸 줄줄줄 낳고 아들 낳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천살, 요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장남이 아니더라도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 숙명적인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음간이기 때문에 뭔가 소극적이고 조용하지만 요런 건 뭐예요? 되씹는 거잖아요. 아주 뒤끝 있고 호불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런 비견예 이 겁제도 묘를 했는데 호불호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고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겠죠. 그래서 이 추객성을 깔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 편인에, 하여튼 저는 편인은 고독하고 식신을 극하니까 몸도 불편하고 뭔가 좀 허리 같은데도 이게 곡각이잖아요. 허리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죠. 거기다 욱하는 기질 참았다가 음간이기 때문에 속으로 참다 욱해버리면 그게 탕화살로 비관하고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편인의 의심성, 필터 한번 걸러서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삐딱한 편자잖아요. 거기다 매울신, 고초살. 이러니까 참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엄마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는 잔소리를 엄청 해대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이런 것들을 엄청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날카로운 거를 쓰니까 한의사, 미용사, 미싱사, 또 뭐 있죠? 뭔가 좀 그런 날카로운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공부하신 선생님들 책을 보면은 이 신축일주들이 건달 깡패가 많다고 책에 써 있어요. 이 직장이 관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관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거고 남의 이목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잖아요. 이 관이 약한 사람은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성질 함부로 부리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이 너무 많아도 위축돼가지고 남자를 무서워하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일을 해도 일만 많고 이런 게 또 되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중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는 음간을 주로 깔죠.
정, 기, 신, 개, 개축. 어때요? 다 좀 서늘하죠? 을축, 기축, 정축, 개축. 거기다가 신이 깔고 있는 거 역시 음간이라 신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신이 인묘 거기 해묘미로 가고 사유축으로 간다는 거죠. 요거 두 개. 그러면 신의 일주, 신묘일주, 신미일주, 신사일주, 신유일주, 신축일주 이렇게 가는 거 음간들이죠. 요런 신미일주 지독스럽죠. 보세요. 전부 다 아주 구두쇠들, 아주 돈 버는 인색하고 자기 돈을 뭐 어떻게든 집요함, 자기 한 가지에 파고들면 끝을 보는 스타일들. 끝내는 그 분야의 장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축일주는 두려운 게 너무나 제다신약으로 가버리면은 남자라면 마마보이 그다음에 매금되는 것도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 신은 항상 정을 싫어해요. 편관을. 막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거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축인데 이거 하나가 이 사람의 마치 나의 뿌리, 정신적인 지주 같은 건데 술미. 이게 원국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운에서 축술미 사명을 일으키면 이걸 바로 부도운이라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지진 나는 거잖아요. 나의 그 뿌리가. 그래서 이 신축은 웬만하면 봄, 여름생이 좋다는 거. 가을, 겨울로 가가지고 가뜩이나 한냉한데 안방이 냉한데 여기에 뭐 개나 기나 이런 거 기축 이렇게 되면 안 좋죠. 이게 누구예요? 엄마나 누가 여기 쏙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 지장간의 변화가 무궁무진해요. 이렇게 실제 공부하시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해주지 깊이 들어가면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죠. 좋은 말만 하고 여기 꼭 필요한 것들만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신은 항상 임의로 씻어주는 도세 주옥으로 진짜 빛나는 보석이냐 이 땅에 그냥 진흙 땅에 파묻힌 보석이냐 이러면 안 되죠. 도세 주옥으로 가서 병화로 반짝반짝 약간 떨어져 있어야겠죠. 비춰주면 아주 기란 명조죠. 그래서 너무나 병이 가까이 왔을 때 관을 탐하고 관을 탐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막 벼슬을 원하는 거예요. 통반장이라도 하고 싶어 하고 막 밖으로 돌고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 많이 꼬여가지고 결국에는 막 시끄러워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관을 너무 탐하면. 그래서 여기에는 산수몽을 주역에서 산수몽을 줬어요. 산수몽이죠. 산수몽캐. 산수몽캐는 우리가 몽자가 이렇게 풀초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어리석을 몽매할몽, 어리석을 몽, 몽매할몽. 우리가 흔히 개몽하죠. 우리 옛날에 뭐 개몽 막 사람들 깨우치라고. 이래서 아래는 수. 우리가 주역이 이렇게 6효가 있잖아요. 수, 산.
이 주역이 정말 언제 한번 주역에 대해서 이 주역이 이게 6효란 말이에요. 6효로 64를 곱하면 384개일 거예요. 여기에 또 플러스 용건이 있어요. 이 384개를 주간으로 쳐서 어떤 효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역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효 하나하나를 진짜 금이야 오기야 공부하시죠.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갓 쓰고 앉아서 막 읊죠. 그 읊는 거를 이제 우리 효를 읽고, 효도 이제 막 괴사전 있고 여러 가지 설계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음을 달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괴라고 그러거든요. 상괴. 여기는 학괴죠. 저도 주역을 본격적으로 안 해서 나중에 좀 한가하면 처음부터 해보려고요. 그래서 요거는 산이잖아요. 산은 그침이고 그 밑에 물은 험난함이잖아요. 우리가 험난함 얘는 그칠간. 이래서 산 밑에 험난함이 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산수몽이 4번째예요. 64개 중에 3번째 수레둔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이제 땅을 뚫고 올라왔어요. 봄에. 그래서 이 산수몽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보니까 물은 험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물이 막 험해서 그쳐서 갈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단활 몽은 사나 유영하고 험이지 몽이라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 지도를 행해가지고 올바르게 행해야지 형통하니라 이롭다. 여기에서도 이제 제자가 이제 스승한테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한테 배운다. 그렇지만 그 제자가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고 2번, 3번 반복해서 물어보면은 그거는 모욕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또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학문에는 좋아요. 계몽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결국에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바다로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바위도 부딪히고 어떤 거는 웅덩이에 있다가 어떤 거는 얕은 웅덩이에 가서 하늘로 증발하고 결국에는 험하게 가다가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이 막 시작되어서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과감히 실행하면은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이 굉장히 초기 상태고 힘들고 무직몽매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용기 있게 단 성인지도 올바르게 갈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성공한다. 하지만 지금은 앞날이 좀 험난함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더 배우고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성인 지도로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그런 산수문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소녀가 이렇게 그네 타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면 신축은 축인 후 탕화도 있네요.
이런 추기노 탕화에 욱하는 거 감정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집에 가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하고 편인이 식상을 극했으니까 움직이려고 안 하고 재밌는 말, 이벤트 막 이런 거를 해줘야 돼. 식상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부인도 좋아하고 집안도 평화롭고 묵묵하게 말도 없고 막 한 번에 갑자기 뒤끝있게 옛날에 이랬잖아. 여자든 남자든 이래버리면은 아우 그 관계가 정말 정념이 떨어지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꿩을 나타내요. 경금은 매를 나타내는데 꿩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신에 항상 경이 가까이 있으면 이 보석에 상처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겪어요. 이것도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겁재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개신기에서 보면 비견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도 지기 싫고 자존심, 독립심이죠. 식신은 한 가지에 몰두하는 뭔가 파고드는 집념. 이런 편의는 아주 영특함, 민첩함, 잔머리꾼. 머리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하면은 이분은 끝을 본다는 거, 장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인이 되는 거는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정말 누구나 선생님하고 좋은 거죠. 그러면 오늘 이걸로 신축일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